네, 그러면 지금 전문가 한 분이 연결돼 있습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님 연결돼 있는데요. 자, 김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합참이 레이더에서 일단 사라졌다라고 현재까지 판단했습니다. 발사에 그럼 실패했다고 봐도 될 건지 판단이 좀 안 서는데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현재 레이더로 완전히 가서 어느 정도 분리될 때까지는 잡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공중에서 그것이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공중에서 폭발했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시간이 상당히 지났고요. 통상 우리 누리호도 봤지만 발사 후에 15분에서 20분 정도면 모든 상황이 끝나기 때문에 네. 이미 성공이냐 실패에 대한 결판은 났다고 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난 측면에서 우리가 공중에서 소실됐다는 것을 봤다면 일단 오늘 발사는 실패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분석해 봅니다. 네. 현재까지의 판단은 일단은 북한이 목표로 했던 그 성공 지점에는 못 갔다. 실패했을 가능성이 크다 정도로 예측을 하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자, 북이 네. 지난 2012년 4월 달에 한번 은하 3호를 통해서 광명성 3호를 발사했을 때도 실패를 했거든요. 네. 그때도 이제 이 실패를 바로 자인을 하고 그로부터 한 8개월 후에 바로 그해 12월 달에 발사를 또 성공이 되는데요. 아마 그런 전례대로 아마 이번 발사 실패 자체도 금방 본인들이 아마 만약 실패했다고 하면 금방 인정을 하고 다시 추가적인 발사를 위한 어떤 노력을 또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이 과거에도 북한의 그 위성 발사가 모두 성공하진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땠습니까,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북한이 첫 발사를 했던 그 광명성 1호라고 하는 것을 이제 대포동 1호에 발사한 게 1998년인데요. 이때는 상당 거리는 날아갔습니다. 한 1,500에서 1,600km 날아갔지만 전체적으로 광명성 1호에 대한 분리는 실패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로도 2006년, 2009년, 2012년 4월까지 세 차례 연속으로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2012년 12월과 2016년이죠. 2016년에 발사를 해서 일단 위성의 분리에는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현재까지도 이 위성이 돌고 있다, 뭐 돌아오고 있다, 뭐 정기적인 어떤 송수 시즌은 식별이 안 되지만 일단 발사에는 성공을 한 걸로 두 차례 성공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총 오늘까지 보면 7차례 중에서 2차례 정도 성공, 그다음에 나머지 5차례는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예. 네. 자, 오늘 시점이요. 예. 원래는 이제 어제 북한 군부 2인자가 내일부터, 그러니까 6월부터 쏠 것이라고 좀 발표를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 많은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6월부터구나라고 했는데 오늘 새벽에 어떻게 보면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이 예. 좀 서두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걸 서둘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좀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게 북이 네. 지난 4월 달에 발사를 하려고 했다가 발사를 못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북이 지난 4월 달에도 발사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고 발사 준비를 마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치 4월에 발사를 했다가 못한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이번에도 서둘렀다기보다는 조금 약간 뭐랄까요, 속임수 트릭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래서 북이 지금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리병철 그런 2인자는 6월 달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 IM을 통보한 공식적인 것은 31일부터 통보를 했거든요. 공식적으로 이걸 6월 달로 바꾼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국제해사기구 IM을 통보한 날짜에 첫 날짜에 발사한 것이 맞다는 측면에서 저는 뭐 서두른 거는 분명히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통보한 날짜에 과거 2007년에도 2016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6년에도 2월 7일이 바로 자신들이 이야기한 첫날이었거든요. 이날 네. 바로 발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IM을 통보하고 가장 기상적인 것, 가장 성공이 높은 기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기술적으로 준비가 된다면 앞쪽에 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이 이렇게 앞쪽에 쏜 걸 가지고 너무 조급하고 성급해서 쐈다고 단정한 것은 어렵고요. 어쨌든 지금 이번 것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어떤 기술적인 것은 완성을 해서 기상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발사한 것 같고요. 단지 리병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상대방들이 우리 이제 뭐 정보 자산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약간의 어떤 속임수라든가 이런 어떤 것들 누출되지 않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은 보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앞서 이제 현재까지 분석으로는 목표에 달성하지 못한 것 같다, 실패했을 가능성이 크다 정도를 일단 지금까지는 판단을 내려주셨는데, 자, 예. 그러면 곧 다시 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북이 2012년 4월 달에 광명성 3호를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로부터 한 8개월 후에 바로 그해 12월 12일 날 발사를 했거든요. 그때 광명성 3호 다시 2호라고 해서 개량된 은하 3호에 집어넣어서 발사를 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향후 본인들이 이 소위 군사 정찰 위성을 자신들의 어떤 뭐랄까요 지난 8차 당대회 때 어떤 그 가장 큰 목표로 내세우고 있고 또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이건 뭐 지금 이번 실패 요인들을 빨리 정리를 해서 빠르면 이번 올 한 해 내에 아니면 늦어도 내년까지 이 8차 당대 기간제 발사를 성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어디서 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동창리 발사장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데 그리고 뭐 그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뭐 위성 포착한 게 뭐 변화가 좀 감지됐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발사 어디서 쐈다고 보십니까? 이번에도 최창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발사한 거는 사실입니다. 네. 뭐 거기서 발사한 건 사실인데요. 아마 이 소리의 방송, 그러니까 미국 쪽이나 이런 쪽에서 동창리 발사장의 발사대가 두 군데가 있었다라는 어떤 고시를 있었기 때문에 네. 크게 그 위치상으로 보면 같은 동창리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어떤 발사대 자체를 두 개를 가졌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발사대는 아직 발사하기에 조금 미비한 어떤 건설 수준으로 보이고 있었거든요. 네. 이런 것 때문에 북한이 너무 서둘러서 아직 발사장도 정리가 되지 않은데 발사한 거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발사장 두 개를 하나를 더 만들고 하나의 어떤 진행 속도가 늦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우리 쪽이나 미국 측에서 발사하는 어떤 시기를 예측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어떤 트릭이었다고 봐요. 나머지 한쪽이나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준비가 다 된 생사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발사장 두 군데라고 이야기하면서 혼란을 겪었던 것이 우리가 뭐 그들의 어떤 기만 전술이라고 하죠. 이런 것 때 넘어가서 발사 시기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도 뭐 이런 것이 6월 달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7월 달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좀 이번 발사를 기만하기 위한 기만책으로서 발사대를 두 개를 만들어서 좀 이렇게 트릭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하. 그럼 발사장 자체가 뭐 준비가 뭐 덜 됐다 이런 분석도 있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는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고 나머지 하나는 조금 전술적으로 기만하기 위한 그런 전략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발사장도 준비가 되지도 않고 준비가 뭐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는데 북한이 이것을 다급해서 발사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냥 북한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 급하게 쏘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공을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무리한 발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발사장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발사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요? 마음을 놓게 좀 안이하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트릭을 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지금 뭐 재원이나 자세한 어떤 발사체인지를 더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오늘 쏜 위성의 북한 주장대로라면 이제 군 정찰 위성이 탑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위성 뭐 성능이 어떨지 뭐 이런 게 좀 알려져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상도라던가 이런 위성의 성능을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과거 얼마 전에 조선중앙통신에 김정인 총비서가 그 탑재 준비를 마친 군사 정찰 위성 1호를 돌아보면서 그 공개한 위성의 어떤 모형이 사진을 통해서 공개가 됐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유추를 해볼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크기로 봤을 때는 한 100km 미만, 한 75에서 100km 정도 크기 거고요. 60에서 한 80km 정도의 크기라고 보면 통상적으로 아주 소형은 아니고 중간 정도의 크기의 인공위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 다양한 어떤 촬영기라든가 영상 수신기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고요. 이런 정도 수준이라면 최소한 어떤 그 3m 이하의 해상도는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은 저는 북이 이러한 것들을 하기 이전에 이미 인공위성을 쏘기 이전에 탄도미사일을 통해서 지구 사진을 보여주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만 가지고 이것이 그러니까 북한이 갖고 있는 해상도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어느 나라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보 자산을 100% 보여주는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북이 공개한 사진을 보고 해상도가 낮다, 뭐 형편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뭐 김여정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아마 일면 북이 갖고 있는 어떤 장비 중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된 어떤 촬영기를 찍은 사진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아하. 이번에 새 위성에 있는 카메라의 성능은 3m 이상의 어떤 해상도 이상으로 우리 가로 세로 1m보다 작은 물체를 파악할 수 있는 그걸 이제 서브미터급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좀 더 정밀한 서브미터급의 고해상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도 탑재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북한이 어떤 보여주었다든가 이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북한의 어떤 위성들 특히 군사 정찰 위성의 어떤 성능 자체를 너무 우리가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조금 더 좀 그 능력 자체를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과거에 공개했던 그 낮은 해상도, 좀 질이 떨어지는 해상도 예, 그 예. 사진만 보고는 이번 뭐 탑재된 그 성능이 낮을 것이다라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